있는데요. 미국 경제랑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. 2026년 중반까지 S&P 500 지수가 6,500포인트. 와, 현재보다 한 10% 정도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숫자만 던진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여러 요인들, 또 뭐랄까 구조적인 변화까지 같이 짚어보고 있어서 좀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낙관적인 전망 뒤에 어떤 동력들이 있는지,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하나씩 좀 파헤쳐 보죠. 자, 보고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인 것 같아요. 2026년까지 총 7차례 인하를 예상한다고요.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데요. 예전에 그 2019년이나 2020년에도 금리 내리고 시장이 확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? 네, 금리 인하는 확실히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죠. 그러면 당연히 투자나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기술 분야처럼 자본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좀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 자본 비용 줄어드는 게 바로 이익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. 물론 그 7차례 인하라는 건 현재 시장의 기대를 좀 많이 반영한 그런 수치이긴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금리 인하랑 맞물려서 달러 약세 전망도 나왔어요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글로벌 기술 기업들한테는 이게 왜 좋은 거죠? 아, 그렇죠.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요.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꿀 때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.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쌀 때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이니까 추가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거시적인 환경 변화 말고도 그 AI 기술 발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. 생산성 향상, 이게 핵심 키워드 같아요. 맞습니다.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한다거나 데이터 분석을 최적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. 기업 운용 효율을 엄청 높여줄 수 있거든요. 비용 절감 효과도 크고요.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나 배당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기술주나 산업재 섹터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겠죠. 그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이라던가 또 정부의 친성장 정책, 규제 완화 같은 것들도 긍정적으로 봤네요. 공급망 안정이나 투자 환경 개선 이런 걸 기대하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무역 갈등 줄어들면 제조업이나 반도체, 소비재 기업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거고요. 규제 완화는 금융, 기술, 에너지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정책들이 좀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면 투자 심리 안정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. 보고서에서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을 텐데요.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. 위험은 항상 있죠. 단기적으로 보면 예상치 못한 금리 정책 변화라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이슈 같은 것들이 갑자기 터지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간다 싶으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점. 이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도 지적됐군요. 특히 중국이나 유럽 경제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미국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는 좋다고 했던 달러 약세가 이게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. 왜 그렇죠? 맞습니다. 글로벌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 미국 기업들 수출이나 해외 사업 실적이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. 그리고 달러 약세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이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 관리도 중요해지는 거죠. 네. 그럼 이런 긍정적인 면과 또 위험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있나요? 네, 그 보고서에서는요. 핵심 성장 동력인 AI, 클라우드, 반도체 이쪽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걸 기본으로 하되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같은 좀 방어적인 섹터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우량 채권 이런 것들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권고합니다. 그러니까 성장도 추구하면서 위험 관리도 하는 그 균형을 되게 강조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오늘 모건 스탠리 분석을 통해서 미국 주식 시장의 중장기 상승 가능성,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요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. 금리 인하 기대감, 달러 약세, AI 혁신, 또 무역이나 정책 환경 개선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고요. 네,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던가 인플레이션,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, 또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그런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결국에는 계속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. 이번 보고서에서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신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.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AI 시대에 발맞춰서 당신의 전문 분야나 업무 역량은 어떻게 더 발전하고 적응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